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권놈입니다. 네, 여러분 2025년이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시급제와 월급제를 좀 먼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월급제에는 조금 유형을 구분을 해서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자료는 저희 네이버 카페 일간지 카페라고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정리된 자료도 올려둘 테니까 많이 가입하시고 자료도 다운받아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1030원이죠. 네. 많은 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24년 대비 1.7% 상승된 금액입니다. 네. 그 최근 10년 동안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은요. 2021년 1.5% 인상이 가장 낮았고 이번이 그 다음으로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시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죠? 우선은 근로자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보통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적용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근로자 1명 이상 있는 사업장에는 전부 적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 시점 관련해서 결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인 건데 정확히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일한 대가에 대해서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통은 우리가 그 이번 달 일한 대가를 다음 달 2월에 받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2월에 받으시는 임금부터 아마 적용이 되는 곳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외적으로 선입금을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달 일을 다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25일에 급여를 선지급하는 거죠. 그런 데는 이제 1월 25일자에 받는 급여부터 다 2025년 최저임금으로 적용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서두에 시급제와 월급제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급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사실 근로계약서 안에 시급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일한 시간 곱하기 시급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시급 자체가 1030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한 주에 10시간 일했다라고 하면은 10시간 곱하기 1030원 하면은 그 주에 해당하는 임금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휴수당을 시급 안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주휴수당을 시급 안에 포함시킨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급을 알려드리면은 12,036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시는 분들만 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 주에 20시간 일을 한다. 근데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시급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는 사업장이다라고 하면은 12,036원보다는 높아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월급제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최저임금 위반 판단을 어떻게 하냐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월급제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매년 최저임금 결정 자체는 시급으로 결정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월급 자체가 원칙적으로 안 나오기도 하고 최저임금이 그 다음에 고시되는 내용도 보면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뭐 209시간 분이 얼마다 이렇게까지만 나오지 나머지 월급제 분들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근로시간이 되게 다 다르고 근무 형태도 다 다른데 내 최저임금 위반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좀 사례를 통해서 내 최저임금 위반 판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 40시간 미만 일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먼저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 구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선은 주 40시간 이상인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이 똑같습니다. 판단이. 그렇다 보니까 주 40시간 이상인 분들과 주 40시간 미만인 분들을 구분을 하고 주 40시간 미만인 분들은 케이스마다 판단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판단에 있어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분들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그럼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게 가장 이제 전형적인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대표적일 거고 뭐 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 7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달에 나는 6회 정해서 휴무일을
쉰다. 네, 이렇게 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한 달에 딱 5회로 네, 네. 정해서 쉰다. 이런 분들도 네. 주 40시간을 네. 초과하는 그런 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주 40시간 넘어가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위반 판단을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거는 내가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 그 이상 일하는 총 근로죠. 그쵸. 예를 들어 막 한 50시간 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 50시간의 총 근로에 대해서 뭐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 뭐 이런 수당 다 포함해서 총액 얼마 받아야지 정확한 거냐, 이게 사실은 더 궁금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좀 최저임금에 포커스를 둔 영상이다 보니까 네. 연장 야간 휴일 이런 수당들은 저희가 조금 논외로 하고 최저임금 과연 최소로 받아야 되는 그 최저임금을 받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만 네,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 40시간 넘어가시는 분들 최저임금 위반 판단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분들은 그냥 주 40시간 기준으로 네. 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 40시간 기준의 월 최저임금을 네. 계산을 해보면은 209만 6,270원 네.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약 209만 원을 받아야지, 209만 원 이상을 받아야지 이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라는 건데 네. 문제는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네. 내 임금 총액이 209만 원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쵸. 내 임금 총액이 아닙니다. 내 이제 임금 명세서 보면은 뭐 기본급 있고 무슨 항목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네. 이 총액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209를 넘냐 안 넘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임금 명세서 상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중에서 넣어야 될 게 있고 빼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넣어야 될 게 있고 빼야 될 거는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최저임금 네. 위반 판단할 때는 이거는 넣고 이거는 빼라, 이건 법에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럼 어떤 항목들을 넣고 어떤 항목들을 좀 빼야 되나요? 네. 결국은 이제 산입 범위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는 심플해졌습니다. 네. 전부 산입이 되거나 아예 산입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전부 산입되는 항목을 네. 쭉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제는 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네. 되고요. 이건 네. 깔고 가야 됩니다. 네. 그러한 항목들 중에서 기본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직무수당, 전기상여금, 교통비, 식비, 가족수당 등 뭐 여기서 거의 안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항목들은 전부 산입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산입이 전혀 안 되는 네네. 항목을 말씀해드리면 일단은 매월 지급되지 않은 항목들, 뭐 네. 예를 들면은 두 달에 한 네. 번씩 지급되는 전기상여금 같은 게 있겠죠. 네. 아니면 뭐 인센티브, 네. 1년에 한 번씩. 네. 네, 그런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네. 매월 지급되지 않으니까 네. 하나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소위 우리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항목들,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네. 뭐 고정적인 항목들이든 아니면은 매월 추가 근로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항목들이든 네. 아무튼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그리고 연차 미사행 수당 네, 이런 항목들은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산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이제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약 209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이 209만 원 이상을 받냐 안 받냐라는 걸 판단을 할 때 방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어가는 항목만 더해가지고 그쵸. 209만 원을 넘냐 안 넘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네, 산입 항목만 더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한번 두 가지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요. 네. 월 급여 총액은 22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항목과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나뉘어져 있죠. 네.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그 다음에 전기상여금인데 이거는 매월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안 들어가는 항목은 연장근로수당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안 들어가는 항목 빼고 들어가는 항목만 다 더했었을 때는 이분이 받으시는 게 이제 210만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시는 분. 네. 네. 그랬을 때 이분은 이제 209만 원 이상을 받으시다 보니까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들어가는 건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가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정기상여금은 이게 2개월마다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차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는 항목만 놓고서는 다 더해보니까 205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월급의 총액은 235만 원인데 네. 최저임금 위반 판단을 하려고 들어가는 항목만 더하다 보니까 205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분은 이제 최저임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9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네. 한 4만 얼마가 부족한 꼴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4만 얼마는 추가로 더 최저임금 더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보자면 어떤 분은 220만 원 받는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고 어떤 분은 235만 원 받는데 최저임금 위반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월급의 총액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산입 범위가 중요하고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을 네. 더한 값이 네. 209만 얼마가 네네. 이상이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최저임금 위반 판단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 40보다 더 길게 일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는 그거는 또 각각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40시간 미만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네. 이 40시간 미만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단시간 근로자라고 좀 가정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 단시간 근로자라는 게 뭘까요? 우선은 그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분들보다 네. 길게 일하는 분들이 네. 통상적인 근로자다. 네. 네, 그런 비교 대상군이 있었을 때 네. 짧게 일하는 분들을 단시간 근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짧게 일하는 사람 있고 길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길게 일하는 사람들이 주가 되고 네. 짧게 일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교해서 조금 더 짧게 일하니까 단시간 근로자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세 가지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이 단시간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위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그래서 한 주에 35시간 일하시는 분, 그 다음에 하루 6시간씩 주 5일에서 주 30시간 일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하루 2시간씩 주 5일 해서 주 10시간 일하시는 분. 네. 이분들은 이제 각각 최저임금이 얼마 이상 받아야 되나요? 이제 주 35시간 네. 일하시는 분들은 주휴 포함해서 네. 183만 5,490원이 네.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주 30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주휴 포함해서 157만 4,710원이 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10시간 네. 일하시는 분들은 주휴가 발생하지 않죠.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44만 1,320원 네. 이상이어야지 최저임금 네.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대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딱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나의 근무 형태를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 주에 몇 시간 일을 하는지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7시간씩 5일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7, 5, 35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내가 4시간씩 5일 일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4, 5, 20이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한 주에 일하는 시간에다가 뭐를 더해야 되냐면은 이 한 주에 나온 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네. 주휴 시간이라는 거를 더해야 됩니다. 그쵸. 주휴 시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린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35시간, 30시간 이래서 한 주에 15시간을 넘거든요. 네. 그런데 세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10시간으로 15시간을 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휴 시간이 발생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주휴 시간을 더해야 되는데 네. 이 주휴 시간을 어떻게 더하느냐 네. 이 계산법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단시간 근로자의 이 주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통상 근로자보다는 비례해서 조금은 적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휴 시간이. 네네. 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들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주휴 시간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주에 일한 시간과 주휴 시간을 더한 값이 나오겠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한 달에 몇 주죠? 한 달에? 한 달이 우리가 4주가 아니죠. 네. 4.345주로 계산합니다. 네. 보통 이제 4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쵸. 이제 정확한 이제 소수점 끝까지 다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4.345주가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요 계산식을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보통은 4.345주 해도 이제 괜찮거든요. 그 정도 네. 무방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이제 4.345주니까 여기에다가 4.345주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시급인 1030원을 곱하면 이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시에 들려드린 요거 3가지 말고도 한번 또 다른 거를 구해보면은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럼 뭐죠? 5 하면은 25잖아요. 그럼 25에다가 플러스 주휴가 5시간. 주휴가 붙겠네요. 왜냐면 15시간 이상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러면 주휴가 요 계산식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네. 이제 5시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 5시간을 더하면은 이제 30이 나올 거 아니에요. 30시간에다가 곱하기 한 달. 4.345주. 그리고 나서 곱하기 1030원. 하면은 이제 그 분이 한 달에 받아야 할 최저임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최소로. 그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만을 다 더했을 때 그 금액 이상이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금액을 구하고 나서 끝이 아닌 거죠. 그쵸. 이 금액을 구했으면은 이 임금을 최소로 받아야 되는 건데 임금 총액이 이것보다 높아야 되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말씀 앞에서 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 이제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주 35시간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까 얼마라고 했죠? 183만 5,490원. 약 183만 원 이상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월 급여가 이제 200만 원을 받고 계세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 계산할 때 들어가는 항목이 있고 안 들어가는 항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안 들어가는 항목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과 시간외 근로수당이 안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 이제 나머지 들어가는 거를 다 더했더니 18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임금 총액은 200만 원을 받고 있어서 최저임금 위반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최저임금 들어가는 항목만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183만 5천원 넘어야 되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반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내가 주 몇 시간 근무를 하는지 네. 그럼 그것 기준으로 내가 최저임금 월급이 얼마인지 네네. 그리고 그러면 그 월급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임금 명세서에서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만 다 더했을 때 그 월급이 나오는지 네네.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은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월급제분들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도 이제 뉴스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이제 의무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임금 명세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만약에 임금 명세서 못 받는다? 네. 그럼 일단 근로계약서라도 네.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로계약서 안에도 임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근로계약서도 안 썼다? 네. 그럼 그때는 좀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월급 총액으로 그냥 계산해야 되나요? 일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주분들이 네. 잘 모르시고, 그쵸. 잘 모르시고 이제 하는 위반 사례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뭐 첫 번째로 가장 빈번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한 달은 4.345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편의상 저희 노무사들한테 묻지도 네. 않으시고 네네. 한 달은 4주 네. 기준으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곱하기 4.345주와 곱하기 4주는 천지차이죠. 그쵸. 그렇게 해서 1030원을 곱해버리니까 원래는 209만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네. 192만 5,760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거의 10만원 차이 나네요. 네. 그래서 기본급 200만원 주면은 네. 뭐 최저임금 위반 아니네 이렇게 줘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위반 사례가 진짜 빈번하게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은 4주가 아니라 4.345주라는 그쵸. 거. 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뭐 앞에서 기본급은 전부 산입이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급을 지급을 하는데 네네. 기본급에 특약을 넣어요. 이 기본급 중에 30%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미리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네. 기본급 안에 그냥 포괄 임금을 아예 딱 넣어버리는 그쵸. 케이스였네요. 그렇다 보니까 그 30%는 최저임금법상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급 중에서 70%만 네. 산입을 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100%를 다 집어넣고 최저임금 네. 위반을 판단을 해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네.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목상은 기본급이라고 해놓고 그쵸. 기본급 이제 다 다 넣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네. 계약서 안에 이제 조그맣게 근데 요 안에 기본급 안에 일부분은 뭐 이제 포괄 수당이 들어가 있다 그쵸. 이렇게 해놓은 거죠. 심지어 기본급에 연차 수당까지 넣은 네. 경우도 그러면 이제 봤었죠. 그 부분은 빼고 그 그쵸. 부분은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 원이다. 근데 30%가 그 포괄 수당이라고 했었을 땐 30%를 빼야 된다는 그쵸. 거죠. 140, 60만 원 빼고 140만 원만 네. 산입범위 들어가 있다. 그렇죠. 140만 원만 넣어가지고 아까 그 판단하듯이 해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라고 하면은 네. 나머지 69만 얼마를 네. 다른 산입범위 항목에서 채워야 되는데 그쵸. 안 되면은 최저임금 위반이 나오는 네, 거죠. 최저임금 위반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 네. 혹은 주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근로자와 합의하면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우선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 자체가 네, 네, 법 위반으로 효력까지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합의를 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네. 네, 못 받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봉 계약 기간 도중에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 거예요. 연봉 인상을 7월 달에 한 거죠. 네. 그래서 7월부터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1월 달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 연봉대로 줘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에 네. 대한 질문인데요. 네. 보통 이제 연봉 설정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설정해버리면 이런 일이 잘 안 생기죠. 네. 그게 최저임금 고려해서 연봉을 책정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중간부터 다음에 중간까지 이렇게 네, 설정을 네. 해버리면 연봉 책정을. 네. 이게 해가 바뀌는데 그 연봉의 12분의 1 금액이 올해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데 내년에 최저임금 위반이 생기는 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연봉을 정했다 하더라도 네네. 내년부터는 그 내년 최저임금만큼은 네. 올려줘야 된다. 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회사랑 근로자가 정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제 최저임금 위반이면은 그냥 무조건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첫 같고요. 번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네네. 이거는 변론으로 이제 연봉 계약을 했는데 연봉 금액이 최저임금보다는 이제 훨씬 높은 금액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해가 바뀐 거죠. 연봉 계약 기간 도중에 해가 바뀐 거예요. 그쵸. 이때 연봉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거냐, 다시 임금 협상을 해야 되는 거냐, 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 기간 도중에 임금 협상을 꼭 다시 해야 될 의무가 사업주한테 있는 거는 아니다. 네. 그 계약 기간 중에는 그냥 그 임금만 이제 지급하면은 이제 계약상 위반 문제는 없다. 그쵸.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수습 근로자들이 항상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건데요. 네. 이제 수습 중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받기로 한 임금의 80%, 90% 이렇게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쵸. 그게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은 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게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예, 수습기간 중에 전제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일단 1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네. 그 기간 중에서 3개월까지만 네네. 최저임금의 90%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붙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짜리 계약서를 쓰면은 네. 일단은 그렇게 낮춰서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낮춰서 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음. 이것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네, 결국은 단순노무 종사자라고 하죠. 네네. 이 단순노무 종사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네. 뭐 1년 이상 계약하고 네. 수습기간 3개월까지라 하더라도 네네. 최저임금 100% 다 지급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네. 대분류 9에 네. 다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네. 택배원,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 주유원, 음식배달원, 네. 수동 포장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네. 주차관리원 등 네. 뭐 이렇게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무조건 최저임금 100%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은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네. 법정형으로 네.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이 징역과 네. 벌금을 병과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금체불은 보통 우리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네네.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하지 않는데 네. 이 최저임금은 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일단은 무조건 네. 처벌을 하는 그런 형사처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나중에 합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과연 내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계산을 해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